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15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최근의 시장을 보면 뭐 나쁘지 않죠. 어쨌든 뭐 꾸역꾸역 올라가는 상당히 탄탄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이 모든 힘의 배경은 동학개미의 초이동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더딘 측면도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은 좀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어떤 내면,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스탠스, 또 시장 전체의 수급 동태, 이런 것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즉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마치 젖은 장작처럼 한 연기만 날 뿐이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즉 불이 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물기가 말랐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제부터는 어떠한 계기 또는 상황만 주어진다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즉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그 연말을 거쳐 내년 연초 장세까지 그런 식으로 지수가 삼성전자가 이끄는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대비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대비 전력의 한가운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면 그에 부대해서 반도체, 거기는 비메모리도 들어가죠. 그리고 소재도 들어가고 말이죠. 스마트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빼놔서는 안 되는 분야가 바로 BBIG, 바이오, 특히 2차 전지 내지 인터넷 그리고 게임주. 자, 우리는 게임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때 BBIG라고 총칭해서 그쪽 분야에 해당되는 종목,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이 있죠. 가령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고, 또 LG화학 같은 종목이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종목은 반드시 가져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량이 부족하면 이때 그들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안 갖고 있으면 약간 뭐 높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준비를 갖고서 현재 연말 장세에 미리 대비를 좀 해놔야 된다 하는 것.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을 잠깐 보고요. 그중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 약간 부정적인 것도 좀 있어요. 그것을 잠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종목을 좀 탐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하나솔루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EM코리아를 말씀드렸었죠. EM코리아는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종가부랑 또는 오늘 아침 장중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흐름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게 있어서 다시 한번 거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수소처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주 주제는 오래간만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 우리는 네이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못지않게 네이버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자신있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네이버를 한번 잡아보시고,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다.
현재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어떤 궁금한 내용이 있다든가, 또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6개월에 150만원짜리 서비스가 있죠. 그것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말씀은 뭐 그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역시 우리 예상대로입니다. 감각적으로 미국 증시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V자로 꺾어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N자형 형태로 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감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기대나 또는 그런 느낌에 충족하며 미국 증시가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다는 건데 이유가 있었죠. 화이자가 연내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는 소식. 이거는 그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호재가 전혀 아니죠. 어쨌든 호재를 굳이 찾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된 심리 내지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와중 속에 테슬라가 13%나 급등을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별반 탄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22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죠. 그것과 관련된 약간의 어떤 불안감, 뭐 그런 것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 세계적인 그래픽 카드 업체죠. 6%나 급등을 했습니다.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업체, 기초 설계업체를 인수했다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를 해볼 만한 것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요. 미국의 역대 그 바이오 내지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죠.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뮤노 메딕스라는 업체, 바이오 업체를 인수했다는 25조 원 주고 인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길리어드가 면역 항암제, 유방암과 관련된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라인업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소식과 우리가 그 내용보다 또 우리 바이오업계에서 참고를 해볼 만한 것이 바로 이뮤노메딕스라는 업체가 ADC, 항체, 약물 결합 플랫폼입니다. 항체와 약물은 각각의 특장점이 다르거든요. 항체는 현재 어떤 특정 목표물을 향해 잘 가지만 약발이 좀 떨어집니다. 다음에 약물은 그 약발은 상당히 강한데 어떤 것을 목표점을 조준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리는 식으로 결합한 것이 바로 ADC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뮤노메딕스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부각이 됐죠. 레고캠 바이오가 급등을 했고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된다는 건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하신다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얘기가 된 김에 레고캠 바이오 정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어디 있나요? 제가 찾아보는데 갑자기 잘 보이질 않네요. 여기 있군요. FM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외에는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다른 종 알테오젠이나 또는 ABL 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도 부분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장기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일단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증시 주변 상황은 일단 나쁘지 않죠. 나스닥 선물이 강보합권 정도를 지키고 있고요. 자, 일본의 총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일본 증시는 조금 약한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제법 많이 내려갔습니다. 3월 40전이나 내려가서 현재 118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화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달러가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 또 그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매수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가 돋보여요. 어제도 순매수했죠. 오늘도 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들이 매도를 합니다. 제법 많이 되죠. 금융투자 위주로, 금융투자에서만 1,500억 원 이상 총합 기관들이 2천억 넘게 매도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수급도 수급이지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도 오늘 약간 오늘도 많습니다. 2,374억 원 비차익이 많고 차익도 많아요. 오늘까지 14 거래일 연속 순매도고요. 그 14거래일 누계치가 무려 5조 4천억 정도나 됩니다. 막강한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까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매도의 주 타겟이 원래 시가총액 최상위 1위부터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종목들인데 삼성전자가 비껴져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비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변에 다른 BBIG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또 뭡니까? 뭐 삼성 HDI나 네이버 같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주 타겟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들 BBIG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지 않을 베이시스 좀 어렵죠. 베이시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현재 어느 정도 그것이 호전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주 탄력적으로 그들 종목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같은 또는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다는 건데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아직도 마이너스 0.9나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강세장이니까 한 이 정도 분위기라면 플러스 1.0 정도로는 돼야 됩니다. 더군 12월 물이니까 아직 뭡니까? 만기일도 꽤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로 벌어진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약간은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는 같아요. 어찌됐든 약간 이상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베이시스가 플러스 정도까지 된다면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간만 봤던 분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BBIG, 뭐 삼성전자도 좋고요. 뭐 삼성전자보다 더 위치가 좋은 종목들이 네이버나 또는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 타임을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 아직은 그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건에 현재 아직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못했더라도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는 어쨌든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베이시스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거의 한계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MSCI 리밸런싱과 약간은 관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내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그 짓을 많이 하죠. 외국인들도 하긴 하는데 인덱스 펀드 쪽에서는 매도를 하더라도 인덱스 펀드 지수 따라 움직이는 펀드죠. 인덱스 펀드는 매도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하지만 액티브 보다 장기적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액티브 펀드입니다. 이 액티브 펀드 쪽에서 삼성전자를 매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연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네이버나 또는 LG화학이나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을 현재 최소한 있는 물량은 당연히 보유하고 부족하면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이 대화웨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초 설계업체 ARM을 인수했다는 것은
반드시 호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일단 모바일용 화웨이에다가 수출했던 삼성전자의 모바일용 반도체 수출길은 오늘부터 차단이 되죠. 연간 개념으로 따졌을 때 약 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현재 ARM을 인수했다면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모바일 CPU 칩 두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기존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 삼성이나 또는 퀄컴이나 또는 애플이나 여기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악재가 된다는 건데요. 반드시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바일용 반도체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화웨이가 차지하는 현재 전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은 불과 한 3% 정도, 3%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영업이익 기여도로 따져서 봤을 때는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 납품처, 오포나 비보, 뭡니까 또 이런 데가 구입량, 구매량이 증가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화웨이는 뭡니까 스마트폰도 만드니까 스마트폰이 저도에 걸렸을 때 그 반사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히 중가 A 시리즈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전 세계 제1의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도 통신 장비가 강하죠. 따라서 그 반사이익을 받아서 이를 통해서 얼마 전 버라이즌에 또 장비 수주 8조 원짜리 장비 수주까지 했으니까 조만간에 미국의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어디 에릭슨이나 노키아를 능가하는 업체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소지. 오히려 호재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엔비디아 쪽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의 현재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엑시노스라고 삼성전자 브랜드를 엑시노스라고 합니다. 엑시노스는 경쟁력 측면에서 다소 미흡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실적 기여도는 상당히 낮고 그 성장성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는 별반 크지 않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만약에 AP까지 도전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기존 뭡니까 그래픽 카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래픽 카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엔비디아가 만드는 AP까지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약간 생각해보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메모드급 현재 M&A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ARM 내지 AMD 등을 현재 M&A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국제 독점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모바일용 또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리는 분야가 그쪽뿐만이 아니라 NXP, 즉 세계 제1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이 업체 M&A를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다. 근데 만약에 ARM 내지 AMD를 인수 욕심을 내고 많은 견제나 뭐 이런 것도 제도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억지로 인수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현재 빠져나와서 차라리 NXP를 인수하는 게 오히려 공격의 대상, 반격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NXP를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높아지고 또 그와 관련된 부작용도 상당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연 인수 추진할지 또 인수 성공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어찌됐든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NXP 인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환경은 조금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그와 앞서 얘기했던 뭐 화웨이 이슈나 엔비디아 이슈와 관련된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관점이고요.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현재 오늘 약간 밀렸죠. 하나솔루션이.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급하게 올라온 것이 부담이 됐던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4만 5천 원 이하에서 타이밍을 노려보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하나솔루션 차트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하늘색 바탕에 동그라미 그 안쪽에서 단계별로 매사이가 뭐, 이제, 뭡니까? 약간, 어,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단계별로 한꺼번에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하나솔루션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내용이 좀 있네요. 잠깐만 설명드리면 하나솔루션의 주업은 CA 가성소다입니다. 이 가성소다를 통해서 PVC를 만들고요. 가성소다나 PVC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LDP는 아마 그 LG화학 2위가 롯데케미칼, 3위가 아마 하나솔루션일 거고요. 이쪽이 주업입니다. 이쪽에서 주된 그 매출 및 그리고 캐시카우가 다 나온다는 거죠. 이익 창출이 다 됩니다. 신성장단은 두 가지죠. 태양광도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니콜라라고 하는 수소차 업체 지분을 인수했죠. 현재 지분은 약 6.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코 작지가 않죠. 상당히 강한 성장 동력 하나를 장착했다는 것으로 최근 그린 뉴딜과 또 미국의 니콜라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강력히 작동이 됐고, 그리고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중국 경기에 밀접한 본업, 즉 CA 가성소다나 PBC 및 LDP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4분기 내지 4,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약간 주춤했던 현재 그 태양광 실적도 다시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밸류는 PER, PBR인데요. 좀 다른 현재 전기차 내지 수소차와 관련된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PER 수준이 대체적으로 30배 이상입니다. 50배가 넘어가는 종목도 한국도 미국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솔루션은 금년 12개월 실적 기준 대비 현재 PER로만 보겠습니다. PER은 불과 12배,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봤을 때 펀더멘털 기준으로 보면 거의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현재 감안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그라미 부분 오른쪽 화면에 현재 동그라미 부분 대략 주가를 본다면 42,000원 내지 43,0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나눠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적당히 매수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종목은 워낙 인기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립니다. 약간은 그 부분이 좀 현재 불편하거나 거북하거나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인 현대모비스 주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을 뿐더러 수소차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현대차가 수소차 넥소를 현재 만들잖아요. 거기 부품 모듈을 공급하니까 수소차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더 자율주행까지 현재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까지 감안했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도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M코리아 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로 매도를 하든지 오늘 장중에 매도했던 때 최상이었지만 그거는 알 수 없죠.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제3 공식을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데요. 제3 공식을 대입하면 장대 양봉에다가 거래 수반한 종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기를 타고 있는 종목이라면 세 번째 되는 거의 무조건 매도다 하는 그 공식입니다. 그냥 대입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 업체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업체가 국내 수소차 충전소 6개를 갖고 있죠. 교성중공은 4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코리아야말로 수소차와 관련돼서 가장 적격한 투자 대상이 되는 것만큼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워낙 일반 개인들이 많이 붙어서 주가 시세가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기로 대응한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차트를 일단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이버를 보면 이래요. 적절한 아주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에 약간 황색 바탕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동그라미.
이 자리가 매수할 자리입니다. 자, 일단 2분기 실적만 본다면, 현재 뭐, 매출이 1조 9천억, 작년 동기 대비 16.7%, 어려운 가운데도 상당히 좋다. 이런 내용.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증을 해 80%나 급증해서 2,300억 원인데, 근데 OPM은 영업이익률입니다. 12.1%가 나왔고, PER은 60배나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얼뜻 보면 납득이 안 되죠. 원래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아요. 평상시 한 15% 정도 됐던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낮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된 것, 신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죠. 그와 관련된 추진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 없어지게 되죠.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높고 또 신규 사업들이 본격 궤도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현재 뭐 수익이 잘 안 나지만 나중에 수익이 급증하거든요. 그런 효과까지 더해져서 궁극적으로는 OPM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 상황, 잘하면 30%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내용을 보면 기존 사업 뭐 검색 광고가 뭐 거의 다죠. 검색 광고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건데 선방을 했고요. 신규 사업이 상당히 좋아요. 신규 사업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 20% 이상 30%될 것이고 컨텐츠가 막 혁신적이었습니다. 웹툰이 뭐 엄청 성장을 했고요. 클라우드 부분이 발목 성장을 했다는 그런 정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이 성장하니까 이것이 한국의 AMG, 아마존이나 또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이버가 여태까지의 검색 부분의 네이버가 아닌 새로운 네이버로 재탄생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궤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강조드리고자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온라인 쇼핑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아마존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전자상거래 업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로 넘어간다고 하죠. 뭐 시작하자마자 떼돈을 벌고 있는 업체입니다. 쇼피파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그것을 두고 현재 이 네이버를 한국의 쇼피파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쇼피파이는 미국의 클라우드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심지어 골목에 있는 골목 상점들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그 거래 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그 상당히 편리하고 쉽게 또 저렴하게 제공을 해서 그쪽 시장,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쇼피파이입니다. 그런데 국내 네이버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각종 솔루션을 아주 편리하고 다양한 분야로 그리고 비교적 현재 합리적인 그런 비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스마트 스토어 급성장 거의 뭐 분기별로 30% 40% 그렇게 이건 빅뱅이죠. 빅뱅. 스마트 스토어가 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아마도 이쪽 시장의 점유율이 한 25% 정도 되는데 조만간에 50% 이상. 이 부분은 연결 효과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의 참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효용성이 커짐에 따라 더 커지는 효과를 네트워킹 효과, 연결 효과라고 합니다. 연결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좋아질 소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멤버십, 또 브랜드 스토어, 또 지명도 있는 스토어까지 계속 들어오고 본격화되고 또 플러스 멤버십 각종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하면 락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 효과입니다.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빠져나가면 그만큼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자물쇠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판매하는 거 있죠. 라이브 커머스.
여기서 뭐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이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런 것까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뭐 핀테크, 네이버 파이낸셜, 통장 개념이 들어가고요. 포인트 이제 하기로 했고, 하기 시작했고요. 또 특화된 금융 서비스, 뭐 단순 뭐 소액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 내지 뭐 대출까지 웬만한 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진화된 또는 특화된 금융 핀테크를 한다는 이것도 락킹 효과를 배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앞에 얘기했던 온라인 쇼핑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핀테크, 네이버 파이낸셜과 관련된 가입자, 이용자, 이용 횟수, 또 개인당 결제 액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면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대단해요. 글로벌 창작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주목할 것은 웹툰, 인터넷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죠. 전 세계 만화 강국은 일본과 미국이죠. 만화 강국은 일본과 미국인데요. 웹툰만큼은 한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6,400만 명 웹툰 가입자 세계 1위고요. 적어도 전 세계 만화 강국 일본과 우리도 만화 강국입니다. 한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남아있죠. 전세 6,400만 명이고 그리고 웹툰 현재 팩플로폰 웹툰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 수가 현재 6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마땅한 그들의 창작물을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땅한 게 없다는 거죠. 그거를 네이버가 할 소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불과 어, 일본과 한국이 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웹툰 창작물의 게시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웹툰이 웹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웹툰을 통해서 드라마도 만들고요. 또 영화도 만들고요. 각종 공연도 하고요. 또 캐릭터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OSMU라고 하죠.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무지무지한 그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 즉 현재 국내용 내지 일본용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잠재력 이런 것이 웹2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고도 혁신이 있어요. 단순히 검색 광고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맞춤형 광고 내지 리워드 광고도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런 광고를 통해서 기존 검색 광고 갖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건데 금년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부분 중앙 서버를 통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뭡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단말기에 보내주는 현재 뭐 HTS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을 여태까지는 해외 업체에 완전히 뺏겼었던 건데 그것을 현재 지금 네이버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공공 분야에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이미 뭡니까 그 수주를 했고요. 어,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에 현재 미래에셋 대우, 하나생명, 기타 등등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1년에 2배 이상씩 이 분야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성장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뺏겼던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을 네이버가 다 되찾아올 소지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더 잠재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실상 크거든요. 클라우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업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가 아마존이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국의 아마존이나 또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다. 물론 클라우드의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업체를 부상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시장 내에서 클라우드는 현재 네이버가 상당 부분 잠식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네이버가 어떤 궤도 위에 올라가는지 그 궤도가 어떠한 미래를 현재 그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ER 60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설사 200배가 된다 하더라도 내부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현재 30만원대 초반대 있을 때, 지금 30만원대 초반대죠.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특히 초보자들이 가장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종목을 특별히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향후에도 계속 노력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